수학 공부를 할 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. 근데 수학도 공부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. 근데 반복의 기본은요, 분류를 하는 거예요. 어떤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봐야 되나? 안 봐야 되나? 이걸 분류해야 되는 거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문제를 맞으면은 그냥 동그라미 치고는 그냥 땡. 문제집 못 풀죠. 네. 다 풀고 나서 그냥 이 문제 다 풀었어요. 다음 문제집. 네. 뭐 기초 문제집 했으니까 심화 문제집. B. 안 된다는 거예요. 네. 어떤 책을 정확히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몇 번? 3번은 봐야 됩니다. 제가 권장하는 건 5번 정도고요. 네. 뭐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그만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공부의 기본.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근데 수학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. 네. 단순히 그냥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효율적인 그리고 지능적인 반복이 필요해요.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?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듣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다음에 반복했을 때는 내가 이걸 빠르게 회상할 수 있는지를 스피드 퀴즈처럼 문제를 보자마자 암산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? 한번 더 풀어보는 거죠. 그래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회상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려면은 맞았던 것들은 다시 안 풀어도 좋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 틀렸던 것들은 꼭 다시 풀어봐야겠죠. 네. 특히 맞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시 한번. 다시 한번 풀어야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단계로 이걸 표시했습니다. 동그라미는 완전히 이해돼서 내가 해설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완벽해!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. 그리고 삼각형, 시간이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. 맞았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5분 이상 걸렸다. 너무너무 헤맸다 하면 삼각형을 표시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풀었는데 실수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. 뭐 5 더하기 3을 뭐 7로 썼다거나 네. 그랬을 때는 사선을 딱 체크를 해서 이걸 실수로 틀렸다는 표시를 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내가 못 풀었어요. 그리고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제서 이해되거나 이해가 안 됐다면 체크 표시를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4단계를 표시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 삼각형과 그리고 해설지를 보고 겨우겨우 이해한 체크 표시 위주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반복할 때는요, 5번째 반복할 때는요, 네. 맞은 문제도 다시 봤어요. 왜 그럴까요?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. 맞습니다.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요,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정확히 맞히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. 네. 그리고 빠르게 푸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맨 마지막에 회독, 5회독 때는 이 문제들을 맞았던 것까지도 다시 한번 풀면서 스탑워치로 내가 몇 초 만에 푸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. 결론은 우리가 처음에 풀 때 해야 될 작업은 문제집을 공부한다기보다 이거를 다음에 볼 것인지 아니면 보지 않아도 좋을 것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처음에 해야 됩니다.